라고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무더운 오후, 로라, 이소희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다. 막 퇴근한 그녀는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싱글맘인 소희는 데이트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는 소희야,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냥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봐, 라며 강하게 권했다. 그녀는 빅토리아 아일랜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며 한숨을 쉬었다. 평소 그녀가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친구는 상대 남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다. 긴장했지만 동시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그녀는 소개팅 상대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는 파란색 정장을 입은 남자를 찾으라고 말해주었다. 저기 있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날카로운 파란색 정장을 입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자를 발견하고 생각했다. 별 생각 없이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누구 기다리세요? 남자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네요. 앉으세요. 소희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에게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그의 자신감과 편안한 대화 방식이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긴장 타시려니 하고 넘겼다.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남자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사업가예요. 소희가 대답했다. 온라인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걸 균형 맞추기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가 대답했다.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소희는 그의 관심에 놀랐다. 이전에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는 그녀의 일에 대해 묻는 것을 꺼렸다. 대화가 흘러가면서 그녀는 점점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막 대화를 즐기기 시작했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희야, 어디야? 남자가 너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직 안 나타났다고 하잖아. 친구가 다급하게 말했다.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엉뚱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다시 전화할게. 소희는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남자는 그녀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무슨 문제 있어요? 소희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제가 테이블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깊은 목소리로 껄껄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는 거 즐거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는 일어나면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해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그녀가 실제 소개팅 상대를 찾아 걸어가는 동안 남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다른 테이블에서 진짜 소개팅 상대를 찾았다. 약간 낡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방금 떠나온 자신감 넘치는 낯선 남자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대화는 어색했고 둘 사이에 어떤 불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잠시 후 소희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잘못된 테이블의 낯선 남자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에 대한 무언가가 그녀의 생각 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주문을 관리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했다. 삶은 바빴고 전날 밤의 일을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운명처럼 그녀는 다시 그 미스터리한 남자와 마주치게 될 참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녀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이코이, 한남동의 인기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서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깊은 목소리가 말했다. 소희가 돌아보니 전날 밤에 남자가 있었다. 그는 캐주얼하지만 비싸 보이는 옷차림이었고 여전히 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상 참 좁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지만 심장은 약간 빨리 뛰었다. 그렇죠.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알렉스, 강지훈. 소희예요. 그녀가 악수하며 대답했다. 어젯밤 데이트에서 꽤 서둘러 떠나셨더군요. 그가 그녀를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다. 그다지 좋은 데이트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인정했다. 당신은요? 레스토랑에는 왜 계셨어요? 사업 미팅이요. 저는 CEO입니다. 그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소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CEO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묻지 않으셨잖아요. 지훈이 장난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소희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짐작도 못 했겠네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사실 소희는 단 2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리 잡으실래요? 미팅 전에 시간이 좀 있어요. 지훈이 제안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들은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지훈은 매력 있고 재치 있었지만 소희가 하는 말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신다고요? 지훈이 물었다. 네, 온라인으로 옷을 팔아요. 힘든 여정이었지만 꽤 괜찮은 고객층을 확보했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존경스럽네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라고스, 서울 같은 곳에서는요. 맞아요. 소희가 동의했다. 하지만 악착같이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지훈은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당신 같은 여자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 생활에 얽매여 있거든요. 소희가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좀 다른가 봐요. 대화는 지훈이 미팅 때문에 떠나야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헤어지면서 그가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다시 뵙고 싶습니다. 소희는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지훈이 걸어가는 동안 소희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흥미를 느꼈다. 다음 몇 주가 빠르게 지나갔다. 지훈과 소희는 계속 만났고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장애물도 커졌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이코이, 한남동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걱정되는 소리를 좀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요즘 만나는 그 여자는 누구냐?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이 대화가 올 줄 알았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가 비슷한 배경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기대했다. 사업가예요, 엄마.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업가라니. 내가 너를 위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잖니, 지훈아. 너는 CEO야. 내 지위에 맞는 사람이 필요해, 어머니가 주장했다. 저는 지위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엄마.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지훈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스며들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소희는 자신만의 가족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해왔고, 그녀가 지훈을 언급하자 어머니는 회의적이었다. CEO라고? 소희야, 그런 종류의 남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 너무 기대하지 마. 소희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정말 지훈 같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의 세상이 그녀를 받아들일까? 막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했을 때 지훈의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지훈을 눈여겨보던 사업 라이벌 벨라, 유보라가 지훈과 소희의 관계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누군가에게 그를 잃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보라는 소희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지훈의 가족이 그녀를 반대하도록 만들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지어 지훈의 사무실에 나타나 해명을 요구했다. 진심으로 그 여자랑 사귀는 건 아니겠지, 지훈 씨. 보라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그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당신 가족은 절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지훈은 단호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소희랑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는 거지, 누구의 승인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보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갈라놓기로 결심했다. 지훈의 가족이 소희와의 관계에 대한 반대를 더욱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가족의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강인한 의지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이코이, 한남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가족 저녁 식사를 주선했고, 지훈이 거절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교묘하게 초대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부모님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가족의 삶을 둘러싼 익숙한 호화로움에 맞이되었다. 대리석 바닥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났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고급 요리 냄새가 풍겼다.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어머니가 눈에는 미소가 없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지훈아, 어서 와라. 얘기 좀 해야겠다. 그녀는 그를 격식 있는 식당으로 안내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족 문제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아버지는 지훈이 들어서자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를 주도한 것은 어머니였다. 지훈아, 내가 요즘 만나는 그 여자에 대해 들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숨겨진 의미가 가득한 어조로 시작했다. 우리는 단지 내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런 여자. 그녀는 우리 세상 출신이 아니잖니. 우리 가족, 우리 사업, 우리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 지훈은 턱을 악물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엄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신경 안 써요. 소희는 똑똑하고 의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틀에 맞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계속 압박했다. 지훈아, 우리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단지 내 돈, 우리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삶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지훈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어머니는 그녀를 모르세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부유한 배경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판단할 준비가 되셨군요. 저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지훈아, 진정해라. 내 어머니는 단지 내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뿐이다. 이 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인정해야지.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과 멀어진 느낌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녀를 제 삶에서 밀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다른 말 없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한편 소희는 자신만의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 지훈 같은 사람과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그의 세상은 그녀의 세상과 너무 달랐고 그녀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을 재우고 나서 소희는 술을 내래 마포구의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사업을 구축하는 데 보낸 긴 시간, 그리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과 함께하는 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압박감을 가져왔다. 생각에 잠겨 앉아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받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여보세요. 잘 지내요? 힘든 밤이었어. 지훈이 인정했다. 우리 가족. 우리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아.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짐작했지만 지훈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소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지훈의 충성심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녀가 정말 그의 삶에 따르는 감시와 판단을 감당할 수 있을까? 괜찮아. 지훈이 그녀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지훈 씨,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내가 속하지 않는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상류 사회 일에는 맞지 않아요. 지훈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소희야. 나는 상류사회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는 너를 신경 써. 그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지 마. 너는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속해.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소희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지훈의 사업 라이벌이자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 온 토마스, 최 회장의 딸 벨라, 유보라는 지훈과 소희의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항상 지훈의 성공뿐만 아니라 통제력을 갖는 도전을 즐겼기 때문에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녀에게 소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어느 날 오후, 보라는 그의 세상을 뒤흔들 정보로 무장하고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조사를 통해 소희의 과거, 특히 그녀가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알아냈다. 지훈의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가짜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얘기 좀 해요. 지훈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무관심했다. 무슨 일이야, 보라 씨? 바빠. 보라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폴더를 앞에 놓았다. 당신이 어떤 여자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의 눈이 좁아지며 폴더를 열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오래된 재무 기록, 소희의 사업 어려움에 대한 뉴스 기사,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까지 담겨 있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보라 씨. 지훈이 폴더를 그녀 쪽으로 밀며 차갑게 말했다. 아닌가요? 보라가 가짜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걱정해요. 지훈 씨, 당신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여자,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지훈은 일어섰다.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내 사무실에서 나가, 보라 씨. 보라의 미소가 흔들렸지만 재빨리 회복했다. 저는 단지 도우려는 거예요. 지훈 씨,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 도움 필요 없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사생활에 대한 내 의견도 필요 없어. 보라는 너무 멀리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했다. 하지만 제가 경고 안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무실을 걸어 나가면서 보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아직 소희와의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 소희는 자신의 과거가 곧 자신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사업을 구축하고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항상 계속 나아갔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다. 이소희 씨, 당신에게 좋은 줄 안다면 강지훈 씨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소희는 위협을 들으며 심장이 빨리 뛰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으면 당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만들 겁니다.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릴 거예요. 소희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고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이런 짓을 왜 할까? 가게에 앉아 마음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지훈과 함께하는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잡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희는 작은 가게에 앉아 있었다. 위협적인 전화를 받은 후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것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누구든 그녀를 망칠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몰랐다. 밤새 가게 문을 닫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흐려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눈에 띄게 흥분한 모습으로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손에 폴더를 들고 있었는데 보라가 그에게 제시했던 바로 그 폴더였다. 소희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얘기 좀 해야겠어. 지훈이 평소와 달리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들이 앉자 지훈은 테이블 위에 폴더를 놓았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 지훈이 시작했다. 보라가 이걸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내게 어두운 과거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어.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폴더를 열고 과거 어려움의 기록을 보았다. 그녀의 사업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투명하게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니 침해당한 기분이었다. 이거 알아요. 지훈 씨,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펐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긴 적 없어요. 네, 힘들었어요. 빚도 있었고,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아들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믿어, 소희야. 보라가 우리를 방해하려는 것뿐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심각해지고 있어. 누군가 너를 위협했지, 그렇지?
소희는 상황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젯밤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저를 망칠 거라고 했어요. 지우는 일어서서 방 안을 서성였다. 명백히 좌절한 모습이었다. 이게 바로 내가 걱정했던 거야. 보라 같은 사람들, 내 세상 사람들. 그들은 내가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소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는 당신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지도 모르죠. 지훈이 그녀에게 돌아섰다. 눈빛이 맹렬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나와 함께 속해, 소희야. 나는 이 모든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소희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다. 압박감이 커지고 있었고, 그들의 세상 사이에 커져가는 간극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훈과 소희 사이의 긴장감은 커졌다. 지훈의 안심시키는 말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자신이 그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가족과 싸우거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았다. 위협적인 전화는 계속되었고 매번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었으며 그것은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또 다른 지친 하루를 보낸 후 소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술을 내래 마포구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지훈 씨, 소희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컸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야?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 소희야. 우리는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이건 단지 위협 때문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관한 거예요. 당신 가족은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의 세상에 맞지 않고 당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 문제의 원인이 아니야.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야, 소희야. 이걸 버리지 마.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손을 뒤로 뺐다. 당신을 위해 이러는 거예요, 지훈 씨. 당신은 이런 복잡한 문제 없이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이 싸움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지훈은 충격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뒤로 물러앉았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소희야,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소희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일어섰다.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소희가 지훈과 헤어진 후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사업 확장에 집중하며 모든 에너지를 성공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마음속의 공허함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몹시 그리워했지만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반면 지훈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몇 주 동안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가 연락할 때마다 소희는 그를 밀어냈다.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는 관계가 끝난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소희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소희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랍게도 정중한 어조로 물었다.
소희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 앉았다.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시작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당신을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 지훈이는 비참해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 문제 때문에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애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됐어요. 소희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이 여성이 자신에게 찾아와 사과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해요. 당신의 세상. 저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지훈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지훈이는 그런 것들 신경 안 써요. 그는 당신을 신경 써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당신이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그의 삶에 속해요. 소희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죠? 만약 압박감이 너무 크면요? 지훈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소희 씨. 하지만 싸울 가치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지훈의 어머니와의 대화 후 소희는 다음 며칠 동안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보냈다. 그녀는 어려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처음 지훈과 사랑에 빠졌던 이유를 잊어버렸다. 그는 그들의 차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관계에만 신경 썼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 지훈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다. 우리 포기 안 할 거야.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사랑해, 소희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소희의 심장이 그의 눈을 바라보자 빨리 뛰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 그토록 애썼지만 그가 거기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사랑해요, 지훈 씨.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이 미소 지으며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고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꽉 안았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함께 모든 걸 헤쳐나가자.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믿기로 했다. 함께, 그녀가 동의했다. 지훈의 가족, 특히 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지훈과 소희는 마침내 함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것들을 극복할 만큼 강했다. 소희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지훈의 회사는 그의 리더십 아래 번창했다. 그들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작고 친밀한 결혼식을 올렸다. 지훈의 가족이 원래 상상했던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했다. 단순하고 진실하며 사랑으로 가득했다. 소희의 아들은 지훈을 무척 따랐고 세 사람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한때 그들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았던 지훈의 가족은 소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새 집에 함께 서서 그들이 사랑하는 도시를 바라보며 지훈은 소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희는 그의 품에 기대며 가슴 벅차올랐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